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동우여고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5개의 계단을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한 계단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1은 자연스럽게 1 되겠습니다. 그럼 2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뭘까요? 1, 1 이렇게 가도 되겠고 한 방에 2계단을 올라가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A2는 그러면 2가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5계단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1계단, 2계단, 3계단 했을 때 이 세 번째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A1,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A2 가지수 돼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싹 올라가거나 이곳에서 왕창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A3 계단 올라가는 방법은 A1 더하기 A2 이런 형태의 관계식 얻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값을 합해서 우리는 3 하겠고요. A4는요. 그러면 2계단하고 3계단 합쳐서 5계단. 그 다음에 A5는 3계단, 5계단 이렇게 합쳐서 8계단 해서 8계단 이렇게 답해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좀 편하게 쑥 풀어가는 방법이고요. 출제자가 좀 사실 원하는 이런 방법은 자, 1계단 올라간 횟수가 X, 2계단 올라간 횟수가 Y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2y 플러스 x 이런 걸 해가지고 5가 될 때는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y 값이 0이면 x가 5 이렇게 되는 거고 y 값이 1이면 x 값이 이게 그럼 3이 됩니까? y 값이 2가 되면 x 값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거는 1 요걸 좀 나열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죠? 2 이런 것들 좀 나열해주고 이거는 1, 2 이런 것들 이렇게 구성을 좀 살펴서 이런 것들 좀 나열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도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니까 이런 수열을 좀 방법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도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제시해 드렸는데 좀 설명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답지들이 경우의 수 파트니까 이 아래쪽 파트 부분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으로 좀 하시고요. 좀 제가 좀 다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해 드린 이런 방법들 조금 좀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이제 계단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랫부분을 해야 될 때 조사할 항목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여러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이어집니다. 0,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를 뽑아서 4자리 잔수를 만들 때 5의 배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되는데 5의 배수니까 이 자리가 0이 될 때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때 5가 될 때 좀 조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열심히 자릿수 만들면 되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은 0이 오면 안 되니까 0을 빼고 나니까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중복이 허용된다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제한 조건이 특별히 없는 거니까 6가지 그 다음 6가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만들 때도 맨 처음에 이제 이곳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5가지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만드니까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 2개의 숫자를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 곱하기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360까지예요.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제 조건에서 그냥 만들어가는 형태를 좀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타티스틱 뭔가요? 이거 발음도 잘하는데 글씨도 좀 조그맣게 써있고 됐습니다. 10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i가 양 끝에 오는 방법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를 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S가 또 있나요? 또 있고 또 있습니다. S라는 문자가 무려 3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T라는 문자도 하나, 둘, 또 3개가 나오네요. T 3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A라는 문자가 있고 됐죠? 그 다음에는 I라는 문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6개에다가 7, 8, 9, 10 맞습니다. 자, 10개의 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I라는 문자가 양 끝에 온다고 했으니까 I라는 것은 양 끝에 배치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 문자들을 양 끝에다가 I를 배치하고요. 나머지 문자들은 이제 가운데다가 배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8개의 문자 배열 8 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거 3개, 그러면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같은 문자 나열에서 나온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 7, 6, 5, 4, 3팩토리얼 있으니까 그 다음 쓰지 말고요. 3팩토리얼 이렇게 쳐야 되는데 3팩토리얼 6이니까 이렇게 좀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56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6 곱하기 2 한 다음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붙이면 되니까 112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이 긴 단어 나와가지고 지금 문자 개수 이렇게 판단할 때 이 개수 조금만 좀 미스하면 좀 안 되는 거니까 자, 문자 개수 카운팅할 때 좀 신경 써가지고 잘 카운팅 해야 되겠습니다. 남학생 대표, 여학생 대표, 교사를 포함하여 6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가 마주보고 앉고 교사가 여학생 대표가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조건들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주어진 것 같죠? 자, 원탁에 둘러 앉다. 자리를 좀 6개의 자리를 대략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남학생 대표, 여학생 대표가 마주보고 앉는다. 그럼 이제 남학생 대표를 좀 앉혀야 되겠습니다. 앉혀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앉더라도 이게 빙 둘러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학생 대표 가장 먼저 가서 앉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기준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질 수는 이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학생 대표를 이렇게 앉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학생 대표, 남학생 대표가 앉으면 자동이 되겠습니다. 여학생 대표가 앉는 곳은 그냥 자동으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반대편에 딱 앉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열심히 좀 가서 앉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앉을 곳은 여학생 대표가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가지수가 2가지가 되겠죠. 자, 앉고 나면 이제 나머지 학생 3명을 앉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기준을 잡으면서 원순열이 아니 돼 있으니까 나머지 학생들 앉는 방법은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쭉 이게 가면서 나열하게 되면 조건이 좀 복잡해도 교통 정리가 되면 쉽게 풀어져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이 6이었으니까 계산 결과는 6이 12 해서 12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수가 아주 많을 줄 알았는데 적게 표현되겠네요. 자, 풀어갈 때 이제 원순열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낯설 수 있는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식에다가 대입한다 이렇게 학습되어 있다면 지금 설명이 좀 낯설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학생 앉히면서 이걸 이제 뭐 기준을 잡았다. 기준 잡아서 딱 앉히면서 더 이상은 이제 원순열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고정을 딱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남학생 이 부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앉을 때는 이제 원순열을 했으니까 어느 지역을 앉더라도 다 똑같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하면서 기준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니다 이런 관점 되겠고. 여자 조건이 있어서 자동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앉을 곳, 그 다음 나머지 앉을 곳, 이렇게 논리 절차를 이제 어떻게 밟아가서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경우의 수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시켜 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만들어서 4개의 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원끼리 짝꿍이 되게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자, 가지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학생이 하나, 둘, 셋, 넷 그냥 ABCD라고 할까요? ABCD 4명의 남학생이 있는데 좀 짝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이 누구랑 짝이 될까요? 아니면 이제 남학생 기준으로 할까요? 남학생이 이제 누구를 골라서 앉힐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짝이 될까요? 할 때 여기 오른 여학생 가지수는 4가지. 그 다음은 와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4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되겠고, 조가 완성되어 있으면 이제 나열 들어가면 되겠죠. 조를 열심히 나열하겠습니다. 조를 열심히 나열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었기 때문에, 나름 2개씩 이렇게 짝진 이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되죠? 원순열이 되는 거죠. 원순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좀 나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끝하고 싶은데 이 둘이 여기 부분에서 짝꿍끼리 자리 바꾸는 게 또 가능하죠. 자리 바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자리를 바꾸기라는 표현도 되겠고 자리를 뭐 선택한다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2를 곱해야 되니까 2의 대제곱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곱하기를 써보면 4, 3, 2, 3, 2, 2의 대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1을 빼버리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곳이 전부 다 2의 지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3 곱하기해서 9가 되겠고 2의 2제곱, 3제곱, 4제곱에 2의 8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2의 지수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n은 앞에 있는 숫자인 9가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좀 조건들이 있으면 이제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가 좀 핵심사인데, 가장 먼저 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를 열심히 좀 만드는 가지수를 구해야 되겠고요. 그런 조를 나열하는데 원순열 형태로 나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앉을 때 자리를 또 좀 선택해 가면서 앉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제 또 절차를 거쳐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살짝 그 응용이 돼 있으니까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6개를 쌓아서 만든 큰 직육면체가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쭉 움직여갈 때 PQ를 지나지 않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아, PQ가 중간에 있군요. 여기 지나지 말아라. 자, 근데요, 뭐 전체에서 PQ 지나는 걸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개수를 구하려면, 자, 우리가 가로로 가는 이런 방법을 A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가로는 2번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A 가로는 2번을 가야 되겠고, 세로도 1번은 좀 가야 되겠고, 세로를 B라고 하고, 그럼 높이로 쭉 올라가는 부분도 3번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꼭 포함되어야 A 부분에서 B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 구해가는 가지수는요, 이 부분들은 이제 나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계산은 이제 6, 5, 4에다가 나누기 2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60까지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PQ를 지나지 않는 경우니까 PQ 지나는 경우를 좀 그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A에서 P까지 일단 가야 되겠고,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가지수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A에서 P로 가야 되겠다. 가는 방법은 가로에다가 높이 이런 형태로 됐으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 PQ는 뭐 가는 가지수가 한 가지고, Q에서 B로 가는 건 그냥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약분해서 3이 이제 6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60에서 6을 빼서 가지수는 이제 54에서 54가지입니다. 라고 답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도로망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입체로 주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에서 이제 평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높이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문자 처리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겠다라는 아이디어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공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온 항들을 보게 되면 뭐 x의 p제곱, y의 q제곱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하고 q하고 지수를 합하면 세제곱했으니까 결과가 3이 돼야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면 이제 중복 조합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확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뒤쪽에 있는 파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확해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 주면 전체적인 서로 다른 항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뭐 계산은 2를 더하기 해주면 5에다가 빼기 되니까 4 컨비네이션 3 되겠고, 그 다음은 7에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 곱하기, 여기는 6 컨비네이션 2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4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60이 계산되는 건가요? 자, 60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모양 나온 거, 그럴 때 이제 지수의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중복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다 해서 계산한 이 방법만 정확하게 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 이론들이 뭐 그럴싸하게 좀 관여된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1이
하고 F2 곱하기해서 0 되는 거니까 그러면 F1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F2가 0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함수 대응이니까요. 이렇게 1, 2, 3, 4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0, 1, 2, 3, 4 해서 대응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F1이 0이라면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 알아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 3, 4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또는일 때 좀 조사하기가 좀 불편한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F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럼 또 뭐가 되겠습니까? F2가 가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5가지가 되겠죠. F1, F2를 이제 동시에 처리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반대로 F2가 0이다 라고 해주면 F2가 0으로 갈 때는 지금 F1이 가서 될 수 있는 방법은 또 5가지가 되겠고, F1, F2가 지금 이게 지금 합집합의 개념이니까 F1, F2가 모두 0이 된다면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F1, F2가 대응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수가 이제 9가지입니다. 해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이제 대응 뭐가 빠졌죠? F3하고 F4에 대한 대응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3, 4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뭐 5가지 이런 형태니까 5가지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9 곱하기 2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5, 9, 45에다가 2, 9, 1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25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F1, F2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지금 제가 이런 집합을 A 집합, 이런 집합을 B 집합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F1, 2만 대응되는 가지수를 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F1하고 F2가 대응되는 가지수를 좀 딱 구해서 그 가지수를 여기까지 끌어놔야 되겠죠. 이렇게 가지수를 이제 이렇게 구해놓게 되면 그곳에다가 이제 결과 나온 곳에다가 F3하고 F4 나온 결과들을 곱하기 해서 전체적인 함수 대응 가지수를 만들어가면 좀 풀이가 좀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이제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런 파트 부분들은 보게 되면 또는 이런 형태로 고쳐가는 거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개념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처리해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21에 15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4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 나머지를 구해가야 되는데 와 15제곱까지 해야 되겠다. 이항정리해서 나온 거죠. 40과 연관된 숫자를 좀 빨리 좀 떠올려라. 뭐 당연히 20 더하기 1 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야 40하고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15제곱 이렇게. 그렇다면 이걸 열심히 전개해주면 15 컨비네이션 제로 됐고 그 다음에 15 컨비네이션 1, 20의 1제곱 그 다음에 15 컨비네이션 2, 20제곱 이런 형태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뒤에 지금 20에 제곱하게 되면 벌써 400인데 40으로 나눈 나머지 뒤쪽 부분들은 이제 다 전부 다 40으로 나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나머지는 이 앞쪽 부분에서만 나오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 되겠고요. 그 다음은 15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돼서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또 40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걸 1 더하기 14 이렇게 처리해서 또 20 이렇게 보는 게 좀 좋겠습니까? 이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은 1이고 또 14 곱하기 20 이 부분은 또 이미 좀 제가 이렇게 좀 짝수로 좀 나와가지고 40 만들어지게 지금 14로 좀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또 이 부분은 이제 좀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전개했을 때 20만이 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계산해서 나머지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1이요? 21에 이거 재미난데요. 숫자 구성 자체는.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항 정리해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40과 연관된 숫자를 이 밑에 부분에서 빨리 찾아서 20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항 정리해서 이제 뒷부분들이 빨리 40하고 나눠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나머지는 이 앞부분에서 생기겠다.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또 전개해서 뭐 여기를 숫자를 뭐 300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군요. 그러면 47, 28에서 280을 없애버려서 20 이렇게 좀 만들어가도 되는 건데 이때 이 부분들 때는 제가 저처럼 이렇게 14 곱하기 14하고 1하고 빨리 이제 40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또 쉽게 또 숫자를 좀 줄여가는 거니까 계산도 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2파이 3 2H5 중복 순일과 중복 조합 연산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중복을 하여 세 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뭐 2의 세제곱해서 8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계산법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다른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더하기 해주면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6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뭐 전체 가지수는 14입니다. 답해가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정확하게 맞추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1번 이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나눠 담을 때 접시 일부만 사용해도 되는 경우의 수를 A, 모두 사용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B로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뭐 같은 초콜릿이니까 개수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3개의 접시에 담겨져 있는 초콜릿의 개수를 X, Y, Z 이렇게 해주면 이 개수의 총합이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A를 구하려면 사용 안 해도 되는 접시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조건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A를 구해가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중복조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3 서로 다른 3개 중복해서 8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1에 10 컨비네이션 8 되면 10 컨비네이션 2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가지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 겁니까? 되는 거죠. 5, 9, 4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을 또 계산하게 되면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이제 뭐 자연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들은 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중복조합 이론을 쓰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치환해야 되죠. x는 x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주어진 x, y, z에다가 전부 1을 준다 이런 모양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y 물론 이제 y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제 식 자체가 프라임이 찍힌 형태로 가겠고 3을 빼니까 5 처리가 되겠고 드디어 이제 자연수에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풀어가니까 서로 다른 3개 중복 그렇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고 8에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7 컨비네이션 2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7, 6, 7, 3 이렇게 되니까 21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1 이렇게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한 45, 21 그러니까 6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66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복조합 이론을 만들어가는 절차 맨 처음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초콜릿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곳에 뭐 3개의 초콜릿이 담겼다고 했을 때 그냥 3이 중요한 거지 3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그곳에 뭐 1번 초콜릿 2번 초콜릿이냐 뭐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개수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수의 총합이 8이 된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학습해야 뭐 중복조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냐 뭐 자연수냐 이런 조건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니까 첫 스타트 중복조합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학습을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럼 이 부분은 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중복조합하고 연관성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홀수인 자연수라고 했네요. 조건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x, y, z가 이제 홀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뭐 자연수라는 조건보다 더 응용이 된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 x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홀수라고 해주면 이 뒤에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 1 처리를 좀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프라임이 1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조건에 의미 아닌 정수에 매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1로 이렇게 처리해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이제 0이 들어가더라도 1 이렇게 돼서 문제의 조건의 홀수가 이제 만족되겠죠. 자, 똑같은 패턴들은 이제 전부 x, y, z에다가 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배의 x 프라임, y 프라임,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 3은 이항시켜서 빼니까 14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프라임이 찍힌 이 형태의 식이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h7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을 고치면 10에 9 컨비네이션 7 되겠고 그럼 9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9, 8 그러면 4, 9, 36이 되는 건가요? 자, 36 해서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36 됐죠?
자, 이제 중복 조합 형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홀수라는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고쳐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 영대에게 할 수 있는 요 모양만 신경을 잘 쓰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졌습니다. 가 조건 F2는 3이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면서 함수 대응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 2, 3, 4, 5 숫자가 되어 있고 나온 숫자들은 뭔가요? 1, 2, 3, 4, 5, 6 되겠습니다. 2가 3에 대응된다 했으니까 대응해서 싹 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원소들만 대응을 좀 시키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들이 있네요. 자, A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있을 때 원소가 점점 커지면 나온 결과들로 점점 더 커져야 되겠다. 커지면 점점 더 큰 결과들로 대응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F1 가서 대응돼야 된다면 대응되는 곳은 여기 지금 F2가 3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보다 작은 곳에서 대응돼야 되겠죠? 같아도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F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 2, 3에서 3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럼 3, 4, 5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가 가능한 거죠? 3, 4, 5,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 4, 5에 대응될 숫자 3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배운 내용을 좀 적용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또 중복조합의 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그냥 막상 이제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하면 되겠습니다. 대응될 만한 숫자 중에서 중복을 합해서 여기에 대응될 숫자 3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앞에 것까지 감안하면 3 곱하기 해서 처리해주면 이번 문제의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3은 됐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더하기 해주면 7에다가 6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가지수가 그럼 3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되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는 이제 60까지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3번도 나 조건이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좀 학습을 잘 해서 다음번에 나왔을 때 또 좀 더 편리하게 좀 풀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해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도 있고 x 플러스 a의 4제곱도 있고 뭐 각각 한 다음에 또 다시 곱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좌측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차수가 높아지면 x제곱까지 나오거든요. 이곳에 x제곱이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제 3차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x 이렇게 개수 돼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1차가 되면 2차가 되게 됐고 상수가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x 세제곱 이렇게 이제 3가지 부분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곱하기 했을 때 드디어 이제 x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3번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조사하겠습니다. x제곱 그럼 2번 중에서 2번 x를 2번 그럼 1을 선택 안 하는 거니까 뭐 개수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4번 중에서 x를 한 번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3번 선택되는 거죠. 그럼 개수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은 2번 중에서 한 번 뭐 1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이 컨비네이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4번 중에서 2번 x가 2번, a가 또 2번 이렇게 처리. 그 다음 상수니까 2번 중에서 0번 뭐 1의 제곱 써봐야 뭐 의미가 없겠고요. 그 다음은 4번 중에서 3번, a가 1번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를 좀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죠. 이 컨비네이션이 여러분들 4a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2 곱하기에다가 이게 2, 3은 6 되겠고 a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 곱하기 필요 없고 4 곱하기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했더니 결과가 얼마더라? 88이더라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전부 다 4가 공통이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는 4 해주니까 3a 제곱 그 다음에 a 이렇게 한 결과가 4를
가서 낙분하면 22 이렇게 처리되겠죠?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해주는 상수 A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뭐 A가 3만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27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 당연히 또 1을 안 되겠고, 그럼 뭐 될 만한 숫자가 A가 2밖에 없습니다.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8에다가 4, 3, 12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니까, 22 되는 거 맞죠? A 값 2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3차 방정식, 뭐 조립제법까지 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 뭐 이렇게 세제곱이 있으니까 뭐 3만 되더라도 27인데 뭐 22 구해야 되는데 뭐 3까지 계산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렇게 좀 간단히 처리해주면 A 값은 구하는데 좀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이는 맨 처음에 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전개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각각 나온 결과들에 곱하기해서 세제곱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조사했다. 이 항목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복잡해지려고 하니까 복습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파스칼 삼각형에서 그렇죠. 개수들을 이렇게 쭉쭉 그렇죠. 자, 제곱제곱 다 쓰는 것 같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들의 합을 전부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자, 3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9컨비네이션 1까지 3컨비네이션 2에서부터 9컨비네이션 2까지 쭉 이만큼이 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계산할까요? 두 개만 따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자, 저는요 이런 거 계산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이만큼을 계산하고 이만큼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스칼 삼각형 원리에서 계산 결과 요 아랫부분 되고 아랫부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1 컨비네이션 1 더하기 2 컨비네이션 1 더하기 해서부터 9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더하기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컨비네이션 2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더하기해서 9 컨비네이션 2까지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2하고 10 컨비네이션 3을 더하기 해주면 요게 이제 그 다음에 11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11 컨비네이션 3이냐? 이거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럼 정답을 구해가려면 제가 지금 문제 풀이 하는데 이제 이 윗부분을 더 추가해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빼야 되는데 그 숫자가 간단하게 1, 2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된 거죠. 1, 2 되겠고, 그 다음 과정이 또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빼야 될 숫자가 지금 큰 숫자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러면 11, 19 곱하기 하고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하고, 빼기 이게 이제 4가 돼야 되겠죠? 약분하면 3에다가 약분하면은 5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5가 되는 거죠? 165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161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파스칼 삼각형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이론 부분들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로 쭉 계산하면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되겠고, 반대편으로 계산하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요 규칙인데, 사실 규칙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죠. 맨 꼭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다 더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빠진 형태로 좀 나와 있으니까 채워서 계산한다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채워서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시 채워서 계산했으니까 빼서 정답을 구해가는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면 매우 쉽게 계산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직접 뭐 다 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들을 좀 정확하게 학습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양의정수 XY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양의정수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x 프라임 플러스 1 y 값을 또 이렇게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변형을 시켜서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프라임이 찍힌 이런 결과가 가서 이 3을 빼는 거니까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 부분의 형태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할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살짝 치환해서 변형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 그렇게 해서 선택을 안 할 때 3H1, 3H2,
3H3, 3H4 이렇게 좀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죠. 3에다가 2 컨비네이션 제로가 되겠고 4에 3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는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 5 컨비네이션 3, 6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앞에 숫자가 이제 이렇게 점점 커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또 다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뒤에 숫자도 점점 커져가죠. 이 부분들은 그럼 뭘까요? 파스칼 삼각형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과는 다음 칸 7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가 되겠고 계산은 7 컨비네이션 3을 통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7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3 곱하기 즉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니까 35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35 이렇게 답 나왔는데 자,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등식 형태로 돼 있을 때 풀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될 이게 방정식 형태로 풀어야 될 값이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이제 양의정수 이렇게 돼요. 양의정수 하게 되면 이 방정식 형태를 풀어야 될 이런 값이 우리가 배웠던 중복조합하고 매치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치환을 먼저 한 거고요. 해서 식 넣고 그 다음 이제 풀어야 될 식 4보다 작거나 같다 부분은 0, 1, 2, 3, 4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쭉 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고치고 그 과정이 자 이렇게 이제 또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려서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의 좀 레벨을 좀 살짝 높여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좀 공부 좀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1번 시작합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중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잔수 잔수를 또 모두 다 합하라고 되어 있네요.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자리를 만드는데 1이 들어가는 개수는 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숫자가 5개 있으니까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25가지를 만듭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100이라는 숫자가 25번 계산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자리에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가지수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들을 계산한다면 이제 100의 자리를 모두 계산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니까 100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앞자리에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거가 몇 번씩 온다고? 25번씩 온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세워가면 자 이렇게 이제 100의 자리를 모두 계산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00의 자리는 계산이 끝난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이제 12 자리에 이제 숫자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는 횟수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이제 0이 오면 안 되니까 오는 가지수가 이 부분에 이제 4가지가 되겠고, 1이 자리에 오는 가지수는 이제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이제 20가지를 만드는 거군요. 즉, 10을 20번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2자리 계산할 때 10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고, 그 12자리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생각하면 되겠고, 20번 계산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1이 자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1이 자리가 되겠고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4가 올 때 계산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맨 앞에는 오면 안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그 다음 이제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20가지다 라고 해주면 이제 100의 자리 전부 계산, 12 자리 전부 계산, 1의 자리 전부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값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들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를 더하게 해주면 이게 좀 10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이니까 2, 5, 동그라미 3개 25,000 계산해주면 100의 자리 계산 끝 되겠고 그 다음은요. 여기가 또 10이 되는 거니까 20에다가 동그라미를 2개 더 추가해주니까 2000 계산 되겠고 요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좀 계산되는군요. 27이 되겠고 200 이렇게 처리해서 100, 1000만 해서 27,200 하게 되면 전체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숫자를 만들 때 뭐 전체 숫자를 이제 전부 다 쓰는 그런 개념이죠. 자 1, 2 된 것은 과연 몇 개가 됐을까? 문제 1의 자리가 100으로 시작하는 걸 모두 다 써보게 되면 이제 25개가 써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100의 자리만 다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자, 100 곱하기 1 곱하기 25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200이 올 때, 300이 올 때, 400이 올 때 이렇게 좀 묶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게 102자리를 전부 계산하겠다. 이렇게 좀 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자리, 1위자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 숫자를 좀 계산해가는 그런 절차 좀 이해되셨습니까? 큰 틀에 이제 모든 수를 다 써놓고 아이디어를 내는 형태의 그런 이제 수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제시한 이런 방법들을 좀 잘 익혀서 좀 다양한 문제 형태를 풀어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 동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모두 무리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제곱 전개하게 되면 이 6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개식에서 예를 들어서 6 컨베이션 만약에 2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2x 부분이 2번 선택이 되게 되면 루트 3 이런 부분들은 4번 선택되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무리수 부분 제곱근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짝수 형태가 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모두 다 유리수 계통이 돼가는 거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무리수가 되려면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번 되는 이런 것이 개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 컨비네이션 1 해서 루트 2가 한 번 선택되고 루트 3이 5번 선택되고 6 컨비네이션 3에서 루트 3이 루트 2를 먼저 할 걸 그랬네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3번, 루트 3이 3번, 6 컨비네이션 5 해서 루트 2가 5번, 루트 3이 1번 이렇게 될 때만 무리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좀 처리해서 풀면 되겠군요. 자, 6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 루트 3의 4제곱이니까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6 이렇게 남는 것 같고요. 6 컨비네이션 3 해주면 이 부분들이 5, 4, 20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6 남겠고 루트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6 곱하기 그러면 2의 4제곱 16에 4가 나가고 루트 6 이렇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부 또 6이 또 공통이 되는군요. 6에다가 루트 6도 공통이 있고 9 더하기 20 더하기 또 4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33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3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6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그러면은 36, 18에다가 36, 18, 19 이렇게 되니까 198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답이 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형태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원리 형태로 하게 되게 되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x의 6제곱 이 부분을 사실 좀 이항정 형태로 좀 전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0, 6 컨비네이션 1 와우, 요거 좀 복잡한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냥 A라고 할까요? A 5제곱 이렇게 할까요? 여기 A 6제곱도 있네요. 그럼 이제 요거 또 B라고 하죠. 뭐 B의 1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6 컨비네이션이 A 4제곱 B 제곱 이런 형태로 쭉 전개해서 6 컨비네이션 6에 뭐 B의 6제곱 되는 이런 형태 모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전부 짝수 형태의 개수가 되거든요. 6 컨비네이션 0, 그 다음에 A의 6제곱, 6 컨비네이션 1, A의 5제곱, B의 1제곱 이렇게 해서 쭉 해서 6 컨비네이션 6에 B의 6제곱 되겠고 빼기 1을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6 컨비네이션 0, A 6제곱 빼기 6 컨비네이션 1, A 5제곱, B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6 컨비네이션 6에 B의 6제곱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차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2배의 6 컨비네이션 1 이렇게 돼서 좀 개수만 좀 멋있게 좀 써볼까 이제는. 그러면 루트 3의 5제곱에 루트 2가 되겠고 6 컨비네이션 3에 루트 3의 세제곱 루트 2의 세제곱 더하기 6 컨비네이션 5에 루트 3의 루트 2의 5제곱 자,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남거든요. 됐으니까 차를 구했으니까 6제곱 빼기 이렇게 6제곱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2로 가서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6제곱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의 6제곱 해주면 이제 이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6제곱을 계산하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풀이가 사실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계산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홀수번대입니다. 라고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계산.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계산을 좀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전개가 힘드니까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잠시 또 A, 이 저 부분을 잠시 B 이렇게 바꿔 놓게 되면 A 6제곱 빼기 B 6제곱 나누기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인수분해해서 A 플러스 1,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를 통해서 처리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식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루트 3 되겠고, 빼기 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또 2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 계산이 좀 복잡을 한데, 복잡해도 뭐 숫자만 쓰는 거죠, 뭐. A 제곱하게 되면 이쪽 제곱할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5 플러스 2루트 6 되겠고, 그 다음 2를 곱하게 해주면은 합차 공식이라서 이제 1 되겠습니다. 플러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B쪽을 제곱하게 되면 5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고, 됐습니까? 그 다음은 또 똑같은 형태인데, 부호만 좀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5 플러스 2루트 6, 그 다음에 빼기 1, 그 다음에 5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루트 6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소가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계산식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 괄호 안 부분들이 이 부분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10에 11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요게는 10에 9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 2가 하나 약분되는 거니까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전부 다 이걸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이게 또 다시 198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계산되는데 이론으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숫자로 해서 어느 경우인지를 조사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18번이 좀 문제의 뜻 파악해서 전개했을 때 홀수 부분 선택하는 지금 이제 이거 짝수 부분은 유리수가 되고 X 부분은 이제 홀수 부분 될 때 무리수항이 되겠다.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론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돼야 되는데 제 설명이 좀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학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